여러분, 오늘 아침 혹은 어제 저녁 집에서 생선을 구우셨나요? 고등어, 삼치, 조기, 갈치.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생선구이는 수십 년, 어쩌면 평생 동안 매주 식탁에 올라오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생선을 굽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연구기관이 직접 실험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 대비 최대 70배까지 치솟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배입니다. 외부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수준의 25배에 달하는 농도가 우리 집 주방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초미세먼지가 조리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집 안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영양 가득한 생선의 오메가3는 그대로 살리면서 미세먼지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장 안전한 조리법이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생선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제 가정과 유사한 밀폐 환경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생선을 구웠을 때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2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비교해 드리자면 야외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약 100 마이크로그램이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미세먼지 경보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약 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집 안에서 생선 하나를 굽는 행위가 그 기준의 2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의 오염을 순식간에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선은 다른 음식에 비해 유독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까요? 그 이유는 생선 안에 가득 담긴 불포화 지방산, 바로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때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사실입니다. 건강에 이롭게 작용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에 비해 산화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열의 프라이팬이나 숯불 위에서 불포화 지방이 산화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 연기 속에 초미세먼지 입자와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등 여러 유해의 물질이 함께 포함됩니다. 실내환경연구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생선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이 실내 권고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연기는 눈에 보이는 연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입자들도 함께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초미세먼지, 즉 PM2.5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입자는 코와 목의 방어기관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해 폐포 깊숙한 곳까지 직접 침투합니다. 폐에 도달한 초미세먼지 중 일부는 폐포벽을 통과해 혈류로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전신을 순환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0%, 뇌졸중 위험이 최대 15%,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2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외출할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생선을 굽는 주방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쌓이는 위험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요리를 주로 담당하는 분들, 즉 매일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이 초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장기간 조리 연기를 흡입할 경우 폐암 위험이 최대 149%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호흡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폐가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같은 농도의 초미세먼지에도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 방법 자체를 바꾸어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리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조리법 첫 번째는 찌기입니다. 조리법별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비교한 연구에서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같은 생선을 삶거나 찔 때와 비교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은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불포와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습니다. 즉 연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초미세먼지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생선 속 오메가3 지방산의 보존율도 찌거나 삶는 방식이 굽거나 튀기는 방식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 생선을 먹는 것이라면 찌는 것이 미세먼지도 줄이고 영양소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동태찜, 갈치조림, 생선국 등 우리나라 전통 생선 요리 방식이 사실 가장 건강한 조리법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조리법은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조리입니다. 밀폐된 조리 공간 안에서 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먼지가 주방, 공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븐 문을 열 때 일부 연기가 나올 수 있지만 프라이팬 직화 구이와 비교하면 실내 미세먼지 노출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가급적 180도 이하로 설정하면 발암물질, 생선과 미세먼지 발생 모두를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뚜껑을 덮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으로 생선을 구울 때 뚜껑을 덮어 조리하면 연기와 미세먼지가 주방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호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종이 호일로 생선을 감싸거나 팬에 깔고 구우면 기름이 직접 뜨거운 팬 바닥에 닿는 것을 막아 연기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 호일은 과도한 고온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가급적 섭씨 16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시거나 실리콘 재질의 덮개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구울 때 지켜야 할 핵심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인지 후드를 반드시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인지 후드를 가동했을 때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90에서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기만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약 46% 줄이는 데 그치지만 레인지 후드를 함께 사용하면 이 수치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시작 전에 후드를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후에 켜면 이미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퍼진 후입니다. 생선을 팬에 올리기 전 레인지 후드를 먼저 켜세요. 그리고 조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은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조리가 끝난 후에도 공기 중에 오랫동안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창문을 반드시 여는 것입니다. 레인지 후드만으로는 실내 전체의 공기를 교환하기 어렵습니다. 주방 창문뿐 아니라 맞바람이 치도록 반대편 창문도 함께 열어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기청정기를 함께 가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미세먼지 제거율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고온에서 오래 구울수록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의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그리고 가능한 짧게 굽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불에서 단번에 구우려 하지 마시고 중약불에서 뚜껑을 덮고 서서히 익히세요. 네 번째 수칙은 주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조리 중에는 가능하면 자주 주방을 벗어나세요.
특히 어린 자녀나 노인이 계신 가정에서는 조리 중에 주방 근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생선 굽는 동안 다른 방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용적인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생선을 굽기 전에 표면의 수분을 키친타월로 꼭 닦아내세요. 수분이 많을수록 기름과 함께 증발하며 더 많은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선에 기름을 직접 바르지 않고 팬에 기름을 최소한으로 두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뜨거운 팬에서 타면서 연기와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리법 선택에 대한 개인 맞춤 가이드도 드릴게요.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생선은 반드시 찌거나 조리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구이는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 연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능하면 조리 중 주방에서 나와 계시고 구이 대신 찌기나 오븐 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는 초미세먼지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조리 연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매일 또는 자주 생선을 구워 드시는 분들이라면 조리 방법을 지금 바로 바꾸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 실천 계획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는 집에서 생선을 구울 때 레인지 후드를 최대 출력으로 켜고 창문을 열어 30분 이상 환기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날에는 생선을 굽는 대신 찜으로 조리해 보세요. 갈치조림이나 동태찜처럼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활용해 보시면 오메가3는 그대로 섭취하면서 미세먼지는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조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날에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생선을 구워보세요. 직화 구이보다 훨씬 적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주방이나 주방과 연결된 거실에 놓고 조리 중 가동해 보세요. 여섯 번째 날에는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생선을 구워보세요. 연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날에는 가족들에게 생선 굽는 동안 주방에서 나와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조리 후 30분간 환기를 철저히 해보세요. 여러분, 생선은 오메가3, DHA, 단백질이 풍부한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생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생선도 몸에 이로운 음식이 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집안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찌거나 뚜껑 덮고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거나 반드시 환기하거나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 가족이 마시는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주방에서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주로 어떻게 생선을 드시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건강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